춘삼월 해질녘의 산자락에는 아름다운 봄꽃들이 형형색색 피어 있었다. 하늘은 살짝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드리워졌고 그렇게 만월이 아름다운 꽃가지들을 비추면서 참으로 처연하고 퇴폐적이기까지 한 음란한 봄내음이 산자락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다음 마을까지 산길을 타고 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에 이곳 주막에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렇게 처연한 달빛이 비추는 약간은 후덥지근해지는 늦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이미 방방마다 켜진 불빛 너머로 모진 겨울밤과는 달리 두런두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시원하게 뻗어진 주막의 마루에는 아직도 서너 명의 객손들이 마당 담 너머의 춘삼월 산자락 꽃 풍경을 안주 삼아 탁주를 몇 잔씩들 걸치고 있었다. 그중 한 구석에서 혼자서 나물 몇 접을 안주 삼아 탁주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빛바랜 허름한 비단 옷이 그래도 어디 지방의 호족 출신인 듯 보였지만 혼자 다니는 듯한 그 행색은 오랜 여행을 해보여 보통의 평민들처럼 남루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사발 한 자락 기울이는 품새가 그 안에 품은 청운의 뜻이 소나무처럼 푸른 사내임을 말해주듯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다. 그가 마시고 내려놓는 탁주잔에 벚꽃잎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때 아직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왠지 웃음이 해퍼 보이는 미인형의 주모가 친한 척 그의 옆에 앉았다. 아이고, 우리 젊은 어르신께서는 어딜 가시는 분이신데 이리 외롭게 보이십니까? 상투머리, 더벅머리 남정네들이 그득한 주막이었지만 이 가난하고 검소해 보이는 젊은 선비는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단연 그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남자답게 돋보였다. 주모는 허리를 꼬아틀면서 약간 콧소리를 내며 다시 물었다. 아니, 이미 달이 떴는데 선비님께서는 어찌 주무시고 가신다는 소리를 안 하시누? 이번에는 주모가 살짝 농염하게 말을 놓는다. 그러나 선비는 주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다가 허무하게 되물었다. 하룻밤에 얼마요? 닷전 입죠. 오늘 고개 넘으려는 장사치들이 많아서 방이 자리가 날라면 빨리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여차하면 곧 10,000원일 거예요. 선비는 말없이 한동안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치는 선비의 얼굴은 아름답게 각이 지고 그 눈은 참으로 기품 있고 절개 있어 보이는 사내의 모습이었으나 왠지 그 눈동자는 슬프고 허무해 보였다. 선비님은 개경에서 오시나 보? 그렇게 보여? 날마다 이곳에서 거쳐보는 사람이 몇인데 척 보면 앞지요. 그리고 비록 선배님 행색이 남루해도 보이는 풍새가 먹물 좀 많이 드신 분 같습니다. 그려. 먹물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그래도 글자 한자 더 아시는 분이 세상 한번 더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글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면 선인이련만 근본이 무지하면 알면 알수록 세상이 몽매하게 보이는 법일 수도 있지요. 말끝과 동시에 선비는 낮은 한숨을 들릴락 말락 내뱉었다. 그리고 이내 주모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주모 보고 한 말이 아니오. 사내랍시고 세상의 뜻을 품었으나 그 그릇이 작아 담을 수 있는 세상이 한 접시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한탄한 말이니 개의치 마시오. 무심하게 주모를 쳐다보면서 선비가 한 말이었으나 그 허무하고 깨끗한 눈동자를 잠시 동안이나마 마주보던 주모의 눈동자는
달빛과 날리는 꽃잎자락 속에서 크게 흔들렸다. 선비님은 참 눈이 고우시네요. 아까부터 제가 보았지만 여느 분들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게 참으로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자상한 분 같습니다. 주모는 살짝 홍조가 깃든 얼굴로 얼이 빠진 듯 말하다가 이내 부끄러운지 말을 덧붙였다. 아이 참, 제가 주책이지요. 달빛과 꽃내음의 쥐에 취했나 봅니다요. 저도 지금은 이런 곳에서 술이나 팔면서 있지만 예전엔 어엿한 귀족의 자식이었었죠. 이번에는 주모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아유, 그러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진흙탕 싸움에 무너지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팔려가고 관비에 이것저것 흘러다니다가 비로소 이제야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달빛을 벗삼아서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과거 공부하시는 분이신가요?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주모를 응시하며 얘기만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주모가 계속 쳐다보자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과거라. 그거야 민초를 하늘같이 받들어 성군을 더불어 모시고자 하는 큰 그릇들이나 될성한 얘기 아니겠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내 한 몸 추스리지도 못하는 속 좁은 그릇이라오. 나 역시 먼 인생길 방황만 하다가 제 그릇 하나 찾지 못한 사람이지요. 다시 선비는 먼 눈으로 담장 밖 산길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진해고개는 얼마면 넘을 수 있겠소? 진해고개를 넘어가려 말씀입니까? 선비가 주모를 다시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반나절도 안 걸리지만 넘고 나서 다음 마을까지 또 다시 제법 가야지요. 그래서 대부분 나그네들은 여기서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출발들 한답니다. 허흠. 선비가 가슴을 부풀리며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듣기로는 진해바위와 용소가 그리 볼만하다던데. 이곳 지리산 자락에 명물입죠. 특히 요즘같이 꽃피는 춘삼월에는 그 바위하고 용소의 꽃그늘이 탁 드리워지면 정말 용이 잠자다가 승천이라도 할 것 같지요. 하지만 그곳까지 돌아서 가는 산길을 잘 알지 않으면 헤매기도 십상입니다. 하기야 선비님같이 멋있는 남정네가 그곳에 서면 참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겠구먼요. 여기 얼마요? 선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예? 주모는 잠시 놀라다 말을 이었다. 값은 내일 아침 같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주모가 잠시 망설이더니 발개진 얼굴로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다. 저기 선비님께서 장사치들과 같은 방을 쓰시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이 꽉 차서 많이 불편하실 터인데 선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을 하나 치워드려 내드릴까 하는데요. 무심한 미소를 띠며 주모를 내려다보는 선비의 눈에는 마루의 한쪽 다리를 꼬고 앉은 주모가 촉촉히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왔다. 선비는 씩 웃으며 말했다. 고맙지만 방은 필요 없소. 날도 좋은데 달빛 비추는 산길을 여흥삼아 걷는 것도 좋을 듯 하구려. 하지만 초행이시면 이 어두운 달빛길은 딱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저기 혹시 돈이 여의치 않아 그러시다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지만 선비는 이미 소매춤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어 주모 앞에 내어놓으며 말했다. 돈이 여의치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여의치 않아 그런다오. 선비는 그렇게 씩 웃더니 보찜자락을 들쳐매고 총총히 밖으로 사라졌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한숨과 함께 미소 띤 얼굴로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얕은 안개가 끼어있는 산길을 한참 걷다가 선비는 이내 성황당에 마주쳤다. 성황당에는 새끼를 꼬아 만든 진해 형상의 조형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잠시 성황당의 나무를 한참 바라보던 선비는 다시 그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좀 더 산자락 쪽으로 난 작은 오솔길 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달과 구름을 살펴보면서 시간과 날씨를 점치더니 그 길로 나아갔다. 그쪽 길의 이정표 같은 돌부리에는 진해바위라고 써 있었다. 또다시 어느 정도 길을 올라 몇 번을 헤맬 뻔하다가 선비는 이내 탁 트인 진해바위를 찾아내었다. 커다란 암벽 같은 시커먼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제법 널찍한 곳에 잔잔한 계곡물이 연못처럼 조용하게 차 있었다. 달빛은 그대로 물 위에 반사되어 동시에 꽃가지 자락들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선비는 보찜을 내려놓고 병풍처럼 둘러진 바위들을 배경 삼아 물가에 앉은 후 잠시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바람이 불면 거울은 흐려지지만 다시 바람이 멈추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흐트러져 없어질 것만 같던 저 달은 분명히 저 물 위에 제 모습대로 떠 있다. 처음부터 제 모습 그대로 비추고 있었건만 고작 바람 한 점 불어 흐려졌다고 세상이 뒤집어진 것 마냥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는 내 꼴이 우습구나. 선비가 스스로 냉소적으로 한숨 지으며 내뱉었다. 그때 반대쪽에서 수풀이 갈라지며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 밤길을 혼자 처연히 걸어온 대담한 선비도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쪽에서 이 밤중에 어이없게도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선비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그쪽을 응시했으나 어둠 속에서 달빛 그림자 속에 숨은 사람의 모습은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선비는 그 사람의 정체를 물어보는 대신에 입을 다물고 계속 목석처럼 굳어서 서로가 서로를 분별할 수 있는 거리 속에서 애써 어둠을 쫓으며 응시만 했다. 조금 있다 마침내 그 그림자는 한 걸음 더 나와 달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이 깊은 산중의 밤속에서 그것은 한 여자였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정갈한 옷차림에 머리를 따내린 처녀의 모습이었다. 달빛 속의 어둠이라 자세히 판별할 수는 없었으나 그 얼굴과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처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 처녀의 얼굴은 무표정하였으나 이처럼 깊은 산속에서 여자 혼자서 그것도 처음 보는 남정네를 마주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게 너무나도 태연자약한 얼굴이었다. 오히려 선비가 당황해서 신음을 내었다. 그러나 그런 선비를 처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선비를 흉내내듯 맞은편 자리에 그대로 무심하게 앉았다. 선비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게 입만 벌린 채 처녀를 응시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손깍지를 끼고선 그대로 서로를 잠시 동안 바라보게 되었다. 이윽고 선비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젊은 처자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 홀로 나와 계시오? 처자가 도리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선비에게 똑같이 반문했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이 밤중에 여기 혼자 와 계시는지요? 선비는 더 이상 처자를 경계하지 않았다. 이 아름다운 밤중에 아름다운 명소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이 처자에게 경계심보다는 묘하게 친근감이 들기 시작했다. 물에 비치는 청월과 꽃가지들의 본 모습을 보러 왔지요. 살짝 웃으며 농담같이 말을 했다. 그러자 처녀도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날리며 응수했다. 그러면 저는 잠깐 부는 바람인가 봅니다. 미소를 띤 채 입을 벌리고 그 대답을 음미하던 선비가 허하고 헛웃음을 웃었다. 이런, 내 넋두리를 들었나 보. 그래, 다시 잔잔해진 물 위에 비치는 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의문의 처자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질문을 해왔다. 선비도 묘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처녀와의 대화를 즐기기 시작했다. 뭐 후회가 좀 되지요. 바람만 잡으려 했지. 왜 원래부터 물에 비치던 본상을 쫓으려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요. 이번에도 처녀는 미소를 띄운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무심한 얼굴로 잠시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갸웃하더니 또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관직을 그만뒀나요? 이번에는 선비가 약간 정색이 되어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왔다. 배운 학문과 품은 뜻과 세상사는 같이 흘러가지 않고 흐려지기만 하던가요? 그럼 관직을 그만두고 혼자 남아 정진하면 바람이 다시 멎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선비가 좀 더 험악한 얼굴이 되어 처음 느꼈던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을 얼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의문의 처녀는 정말로 무심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얼굴로 청아한 목소리를 실어 말을 계속했다. 세상 속에서 바람을 멈추고 물결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힘들던가요? 선비는 갑자기 눈을 감고 그 찌푸린 얼굴과 힘있게 깍지 낀 손모습 그대로 잠시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잠시 후 다시 굳은 얼굴을 풀고 힘을 준 손가락을 느슨하게 펴더니 그 전에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대답했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듯하니 이제 내 그릇을 더 키울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오. 아, 처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시에 미소를 띄우며 마치 10년 넘게 사귄 오래된 지우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을 음미했다. 선비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만남과 대화가 왠지 이상하게 즐거웠다.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작은 돌멩이를 물 가운데로 던지면서 선비가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천년묵은 지네요? 네. 던져진 돌멩이 때문에 퍼지던 잔물결이 서서히 원을 그리다가 선비의 발자락 물가 끝까지 밀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선비는 정말 즐거웠다. 이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산속에 홀로 두려움 없이 나와 있는 총기 넘치는 젊은 처자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 만난 자기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그녀와의 짧은 대화는
근 몇 년 동안 과거의 급제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관직을 하사받고 열심히 나라에 봉사하고자 했으나 너무나도 더럽고 치사한 정치와 파벌 속에서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자신의 위치에 염증을 느껴서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는 초라한 자신의 심정과 고민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참으로 낙심하고 외로운 상황이었으나 이 처자와는 단 몇 마디의 대화로도 모든 근심이 풀리는 듯했고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는 듯하였다. 선비의 머릿속에선 그동안의 자기 모습이 주마등처럼 다시 스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선비는 지금 마치 평생을 의지할 좋은 친구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큰 기쁨이 느껴졌다. 그렇게 기분 좋게 너털웃음을 한참 웃고 나서 선비는 이제 허물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는 중이란 건 어찌 알았소? 점을 쳐보고 나오는 길이랍니다. 한번 찔러보았죠. 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쪽 눈썹을 찡그리고 처녀를 쳐다보았다. 게다가 선비님의 즉흥시를 듣고 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었지요. 하참, 내시가 그렇게나 상투적이었소? 처녀는 대답 대신 입을 다물고 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씩 웃었다. 듣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면 좀 더 다듬어서 내뱉었을 것이오. 선비가 땅을 쳐다보며 머쓱하게 변명했다. 그리고 다시 낯선 처녀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자주 혼자서 이렇게 밤길을 나오시오? 집이 여기서 가깝답니다. 선비가 깜깜한 주위 산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휙 둘러보고는 다시 처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니, 이 주변에 마을이 있어? 이번에는 다시 웃음기 싹 빠진 처음에 무심한 얼굴과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처녀였다. 혼자 산답니다. 이 산중에서. 선비는 그 말에 더 이상 뭐를 어떻게 물어보아야 할지 당황스러워졌다. 그런 선비를 반쯤 뜬 눈으로 턱을 치켜들고선 그 다음 선비가 다시 물어볼 말이 뭐냐는 듯 응시하던 처녀가 선비가 차마 입을 못 대고 있자 자신이 먼저 재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서 하루아침에 처지가 엎어지는 사람이 많지요. 선비는 문득 아까 전에 주막에 있던 주모 얘기가 떠올랐다. 처녀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아녀자 혼자서 산속에서 산다는 게 힘들기야 하지만 속세에서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장난스런 미소를 띤 채 턱을 당기고 눈을 치켜뜨면서 선비에게 단호하게 그러나 장난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허허허, 이거 참. 선비도 멋쩍은 듯이 기분 좋게 웃었다. 내가 두렵진 않소? 다시 어색해지려는 분위기를 풀려는 듯 선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 산은 제가 더 잘 알지요. 그리고 제 한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답니다. 예의 눈을 총명하게 번쩍이면서 처녀가 앙증맞게 대답했다. 호호, 참. 내가 할 줄 아는 건 어설픈 시 한 자락 읊는 것 뿐이고 실은 사람 말도 못 듣는 허수아비 같은 사내란 걸 어찌하셨소? 성격 좋고 사람 좋은 이 선비가 응수했다. 마침 그것도 점괘에 나오더군요. 뭐요? 선비는 이제 비스듬히 뒤로 손을 뻗어 몸을 좀 더 편하게 젖히더니 마치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 기쁜 사람처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말 좋구려. 처자 같은 귀인을 만나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충만한지 모를 것이오. 혼잣말을 하듯 하늘의 달과 주변의 꽃나무들을 보면서 선비가 말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선비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 말을 섞으니 모처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이런 산속에만 살다 보면 가끔은 학문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그리워지거든요.
선비가 다시 궁금한 듯 처녀를 쳐다보았다. 학문? 처녀도 공부를 하시오? 네, 그냥 사람이 되기 위해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하시오? 기문등갑도 하고 경전도 보고 그런답니다. 호호, 아니 아까 점괘를 보았다는 말이 농이 아니었구려. 처녀는 대답 대신 다시 어린애처럼 씩 웃었다. 그 모습이 이번에는 구름에 가려졌다 나온 보름달빛의 정면으로 비쳐서 그 아름다운 용모와 얼굴을 알아차린 선비는 그만 얼굴이 살짝 벌개지고 말았다. 잠시 딴 생각에 젖은 자신을 처녀가 눈치챌까봐 선비는 황급히 고개를 좌우로 저어 얼굴을 털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처자는 참으로 어려 보이는데도 이미 내가 방황하고 이제서야 찾으려 하는 길을 가고 있구려. 부럽소. 제가 어려 보인다고요? 이번에도 처자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처자의 모습을 미소를 띠고서 그윽하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잠시 동안 바라보던 선비는 낮게 한숨을 쉬더니 자리를 털며 일어났다. 그에 따라 맞은편의 처자도 자리에서 슥 일어났다. 용소는 어디요? 지금 가보시려는 겁니까? 달이 아직도 휘영청 한참 밝은데 오늘 밤은 어디든 상관없다오. 지네바위도 봤는데 이제는 용을 보러 가야 하지 않겠소? 용소는 여기서 한참 멉니다. 아마 내일 낮에나 도착하실 겁니다. 호... 난감한 듯 선비가 혀를 찼다. 이걸 어쩐다.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며 고민하자 처녀가 계속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곳 지네바위에서 다시 가던 길로 고개를 넘으시려면 오셨던 길로 갈림길까지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응? 선비가 당황한 듯 처녀를 쳐다보았다. 이곳은 막다른 외길입니다. 성황당에까지 돌아가셨다가 고개를 넘으시려면 그것도 역시 내일 낮에나 도착하시겠군요. 이 밤중에 다음 마을까지 가실 요량이었다면 이곳에 들르시면 아니 되셨지요. 예의 처녀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어린애를 책망하듯 말했지만 선비는 역시나 무척 난감해했다. 어이구, 이거 그런 거군요. 뭐 그래도 좋은 풍경과 좋은 벗을 만났으니 나쁠 건 없었지요. 선비가 씩 웃으며 말했다. 저희 집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선비가 그 말에 태어나지 못하고 대신 몸이 멈칫했다. 그리고 처녀의 눈치를 살폈다. 하룻밤 잘 곳과 먹을 것도 있지요. 그리고 선비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희귀한 고서들도 제법 있답니다. 처녀는 여전히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얼굴로 말했다. 선비는 낮게 탄식하다가 다시 되물었다. 정녕, 내가 두렵진 않으시오? 사실은 사람 말 정도는 거뜬히 든다오. 선비님은 제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금이야 사라졌지만 여기는 예전에는 여행객들을 꿰어내는 산적들의 소굴도 있던 곳이지요. 참으로 이 당돌하고 아름다운 처녀는 의연했다. 선비가 자세를 고쳐잡고 차분하고 강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배워야 할 죄인이요. 선비님 역시 그러한 사람이지요. 처녀도 조용히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점괘란 건 너무 의지할 만한 건 못 되지요. 선비가 다시 응수했다. 점괘란 건 격가지니 중심은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라고 하지요. 처녀의 이어지는 재치있고 총기 어린 대답에 선비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좋은 표정으로 말없이 이 제안을 승낙했다.
잠시 후 선비는 처자를 따라 산속의 기이한 앞마당에 도착했다. 자연 속에 생긴 그럴싸한 마당에 놀랍게도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마당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마당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도 산속의 그 엉뚱하고 소박한 기와집 한 채와 잘 어울렸다. 다 쓰러져가는 움집을 예상했던 선비는 뜻밖의 장소에 무척 놀라웠다. 집 주변은 정갈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이 처자 외에 집을 돌봐주는 머슴이라도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기와집은 마당의 제일 안쪽 구석에 기암 절벽의 가장자리에 휘어 붙어 있어서 한눈에 그 규모가 다 보이지는 않았다. 처녀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선비는 밖에서 보이는 작은 규모와 달리 안에 제법 여러 채의 행랑이 직선으로 칸칸이 휘어서 연결된 구조임을 알고 또 한 번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처녀는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선비를 한쪽 방에 대기시키더니 곧이어 정갈한 소반과 함께 요깃거리를 나왔다. 일단 선비는 시장한 맛에 그 대접을 아주 맛있게 받아먹었다. 상을 내주고 한쪽에 떨어져 앉아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던 처자는 맛있게 잘 먹는 선비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나가더니 작은 술병 같은 걸 들고 왔다. 호, 이거 술이요? 다 먹은 상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선비가 반가운 듯 말했다. 아니옵니다. 씩 웃더니 처자가 말했다. 이곳에서 받은 약수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선비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처녀는 그 약수를 아주 소중히, 아주 절도 있게 천천히 잔에 따라주었다. 무척 귀한 거지요. 하지만 오늘 점괘에 나온 제인은 이만한 대접을 해줘야 할 뿐인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두운 호롱불 아래에서 그런지 선비는 문득 그 약수가 단아한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느껴졌다.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잔을 들이키고 나서도 선비는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그 물맛을 음미했다. 이거... 선비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했다. 처녀는 대답 대신에 상을 들고 일어나더니 말했다. 이만 주무시지요. 옆방에 이불을 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늦고 하여서 일단은 이 귀한 대접을 사심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고 선비는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자서 헛웃음을 가볍게 웃고는 눈을 감고서 잠을 청했다. 선비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수령이 되어서 마을을 시찰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참으로 궁핍하기 그지없었으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새로이 부임한 이 젊은 수령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관하로 돌아온 선비에게 매일 그 지방의 유지들과 이웃마을의 수령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새로 부임한 이 젊은 수령에게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조용히 자기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존의 부조리한 관습에 젖어들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들과의 술자리에서 선비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이 젊은 수령은 관아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억울하게 머슴살이를 하거나 이중 부과된 세금에 허덕이는 많은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곧 그 지역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뒤에서 그를 탐탁치 않게 노려보는 지역 유지들이 있었다. 얼마 후 조정에서 관리가 내려와 그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발령받아 내려온 감사는 이 수령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선비는 그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이를 못마땅히 여긴 감사와 그 지역 유지들은
따로 모여서 이 젊은 수령을 내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렇게 모함을 당한 선비는 얌전히 조정의 문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관직을 그만둘 것을 결심하고 그를 배웅하며 안타까워하는 민초들을 뒤로 한 채 한자루 보찜을 들쳐매고 처음 과거를 보러 상경하던 그때처럼 빈손이 되어서 낙향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홀로 쓸쓸히 낙향하는 깊은 산 중에서 아름다운 꽃과 밝은 달과 그보다도 훨씬 처연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처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선비는 조용히 눈을 떠서 잠을 깼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벽을 보니 어느새 자기의 옷가지가 깨끗하게 세탁되어 걸려져 있었다. 옷을 차려입고 대청마루로 나오니 어제 신고 온 집시는 보이지 않고 대신 방금 새로 지은 듯한 신발이 깨끗하게 놓여져 있었다. 선비는 참으로 의아해하면서도 그 신발을 신고 어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사의 풍경에 취해서 조그만 오솔길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그 정자 위에 어제 그 처녀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부지런도 아시오. 이제야 일어나셨군요. 대답 대신 처녀가 말했다. 잠시 선비가 자신의 깨끗해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또 자신의 신발을 보면서 감사에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대신에 정식으로 자신의 소개를 하였다. 난 백사원이라고 하오. 처녀가 정면으로 돌아서 앉은 채로 선비를 올려다보았다. 산월이라 하옵니다. 성은 버렸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무슨 책을 보시오? 처녀가 싱긋 웃으며 대답 대신 책을 접어 표지를 보여주었다. 금강경이었다. 오. 선비는 옆에 양반다리라고 자리 잡았다. 그렇게 둘은 아무런 허물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오던 동무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산사 속에서 다시 정겹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새 정오가 지나고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처녀는 배웅을 하려 따라 나오고 있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처녀가 씩 웃으며 장난기 섞인 투로 말을 하더니 계속해서 선비를 따라 나왔다. 선비는 더 이상 말리려 하지 않고 앞장섰다. 잠시 후 선비는 당황했다. 비록 낮이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지 않은 길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길을 알 수가 없었다. 멈춰서서 당황하는 선비를 뒤에서 미소 지으며 보던 처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이쪽으로. 이내 둘은 잠시 후 어젯밤에 처음 만났던 지네바위까지 나왔다. 앞장서던 처녀는 멈춰섰다. 선비는 지네바위를 다시 한번 감상하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다 보이니 나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소. 처녀는 대답 대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리고 밤새 보답 없이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오. 이번에는 선비가 예의 바른 자세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다. 처녀도 마주보며 절을 했다. 고개를 들었지만 선비는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했다. 낮이지만 처녀는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어서 그 모습이 그늘져 보였다. 선비는 밝은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눈 속에 박아두고 싶었지만 처녀는 햇살을 무척이나 싫어하는지 그늘 속에서 한 걸음도 나오려 하지 않았다. 아쉬워하며 시간을 벌고 싶어 궁리하던 선비가 말을 꺼냈다.
이 산속에서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하지만 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말끝을 흐렸다. 왜냐하면 쳐다보던 처녀의 눈동자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선비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된 듯한 감정이었다. 자꾸만 처녀의 눈동자와 얼굴이 가까워져서 자신의 시야에 가득 찼다. 처녀 역시도 뚫어져라 선비를 쳐다보고 서 있었다. 벼랑간 처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또 들려주세요. 선비는 얼굴이 벌개지며 달아올랐다. 기다릴게요. 이 처녀는 참으로 거침없고 순수하게 말을 해서 전혀 이런 말이 추잡해 보이지가 않았다. 오히려 용기 있고 순수하여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선비는 애써 발걸음을 띄었다. 지네바이를 거쳐 어느 정도 산길을 내려와 선비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다 보아 헤어졌던 그 발치를 눈으로 찾았지만 처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산오리. 선비는 나지막하게 처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로부터 10수일 후 조금씩 저녁놀이 지는 아름다운 산속에서 선비는 다시 지네바위 앞에 서 있었다. 혼자서 저녁노를 받아 도포가 벌겋게 물들은 백사원은 다시 그 지네바위의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맞은편에서 예전의 그 처녀 산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저녁노를 정면에 받지 않고 살짝 피한 채 수풀의 그림자 속에 몸을 반쯤 걸친 채였다. 선비는 천천히 처녀 쪽을 돌아다 보았다. 둘은 마주보며 서로 씩 웃었다. 선비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들어올리면서 말했다. 내가 무슨 책을 가져왔는지 보오.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처녀는 눈이 무척이나 좋은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잠시 그 책을 응시하더니 말했다. 제가 보고 싶다던 그 책이군요. 선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또 나 역시 공부하고 싶었던 책이지요. 책을 들었던 손을 다시 떨구면서 선비가 말을 이었다. 이 책을 같이 공부할 동문을 구하고 있다오. 이번에는 처녀가 대답했다. 저희 집은 마침 공부방도 많이 있지요. 둘은 그렇게 오랜 연인을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서로를 말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둘은 산속을 같이 걸어 처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는 이미 능선을 넘어 노을의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나란히 걷던 두 남녀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수줍게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걸었고 이내 가볍게 그러나 따뜻하게 서로의 두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갔다.